겨울만 되면 양쪽 종아리랑 팔에 각질이 허옇게 일어나서 고민입니다. 겨울만 되면 때를 안 미는 사람처럼 각질이 심해지는데요. 게다가 건조하면 피부가 가려워서 긁으면 각질이 더 심해져요. 매일 샤워 후에 크림을 발라줘도 잠시 괜찮아질 뿐이고 잘 때가 되면 더 가려워서 자면서 무의식적으로 긁는 것을 막기 위해 레깅스 같은 걸 신고 자기도 합니다. 보습 크림을 발라줘도 각질이 심해지는데 왜 그런가요? 제가 매일 힐스를 하는데요. 힐스하고 땀낸 후에 바로 샤워를 하면 너무 상쾌한데 혹시 땀내고 바로 샤워하면 더 건조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야, 아니 지금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저보다 동생인 친구도 지금 방금 사연을 보내주신 사례자분 똑같은 증상이에요. 그 친구도 정말 다리에다가 로션이랑 온갖 거를 다 바르는데 자다가 무의식 중에 긁어가지고 흉터도 생기고 이런 친구가 있는데 맞아. 이것도 그냥 단순히 건조한 건지 아니면 이것도 병인 건지 진짜 궁금해요. 예, 좀 그게 궁금하네요. 네, 이 사례자분의 경우에는 피부 건조에 의해서 생긴 자극 접촉 피부염, 즉 건조 피부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연세가 70세이신데 이 연세에는 가뜩이나 팔다리, 말단부 혹은 옆구리 같은 부위가 건조해지고 원래 이런 부위는 피지샘이 별로 없어서 건조한데 겨울이라 더 건조해져서 가려워지고 긁다가 피부 장벽이 깨져서 염증으로 진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례자께서 분명히 보습 크림을 바르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질이 생기는 이유가 뭔가요? 네, 명탐정 코난처럼 몇 가지의 가설을 좀 세워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너무 각질이 두껍다고 해서 이걸 과도하게 제거해서 없애라고 하지 않았는지라는 의심이 첫 번째로 들고요. 두 번째는 남자분들 좋아하는 세정제 있죠. 비누하고 나면 뽀도독하게 이렇게 맞아요. 세게 쓰지 않았는지라는 의심이 두 번째 들고요. 세 번째는 보습제 선택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부가 너무 건조할 때는 뭐 5인트 밤까지도 가야 되는 시절인데 나는 끈적한 게 싫어. 그러면서 너무 가벼운 로션만으로 보습을 하다 보니까 각질이 잘 떨어지지 않고 제거되지 않고 유지되지 않지 않았나라는 세 가지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질문은 샤워하고 나서 우리가 땀 흘리고 나서 샤워를 하면 오히려 더 건조하지 않을까 이야기하셨는데요. 땀은 샤워로 분명히 씻어주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 내 몸에 맞는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신다면 이런 건조함과 각질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봄, 가을까지는 로션으로 충분했어도 겨울에는 거기다 크림 하나 더 얹어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잘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겨울철에 건조한 피부가 불러오는 3대 질환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심하면 염증의 궤양까지 위험해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건성 피부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방금 사례자분도 건성 피부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겨울철에 좀 좀 흔한가 봐요, 교수님? 네, 뭐 요새 저희 철이고요. 제가 오늘 오후에도 진료가 있는데 많은 환자들이 이 질환으로 아마 접수를 하셨을 거라고 할 정도로 되게 흔한 질환입니다. 건성 피부염은 이름 말 그대로 건조해서 피부염이 생기다 보니까 겨울철처럼 외기가 많이 건조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추우면 난방을 하게 됐죠. 네. 난방을 하면서 또 건조한 거를 또 악화시키게 되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피부가 이렇게 균열이 생기고요. 각질이 두껍게 붙고요. 피부가 거칠어지고요.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긁게 되고 염증이 빨갛게 동반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염증의 색깔은 처음에 조금 빨갰다가 점점 보라색으로 변하고요. 조금 더 지나면 갈색이 두껍고 거칠거칠한 이렇게 두꺼운 코끼리 피부처럼 되는 정도까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건성 피부염은 이렇게 환경적인 원인 때문에 아주 거친 우를 입거나 아니면 너무 건조하게 난방을 하는 것도 원인이 되지만 기저 질환 때문에도 나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도 건조 피부염이 너무 심해서 피 검사를 했더니 당뇨병이 진단된 분도 있었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 모두 이러한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냥 나이가 든 자체 때문에 피부 장벽 기능이 완화가 돼서 노인분들이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도 저희 병원에 나올 수 있고요. 이 질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낮에는 잘 안 긁으세요.
근데 밤에 너무 건조하니까 어떻게 드세요? 난방이 때. 올라오니까 계속 벅벅 긁으세요. 맞아요. 네. 긁다 보니까 궤양이 생기기도 하고요. 손이 깨끗하지 못하면 균이 들어가서 네. 봉화지겸으로 급하게 응급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가볍게 볼 질환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염증을 넘어서서 궤양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특히 어떤 분들이 조심해야 할까요? 네, 당뇨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당뇨가 있으면 원래도 굉장히 가려움증을 심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막 긁는데 통증을 느끼는 감각은 또 떨어지다 보니 마구마구 긁게 되는 거죠. 중단을 안 하고. 네. 그러다 보면 염증이 계속되면서 심해져서 그리고 또 면역이 약간 떨어지면서 각종 감염에도 취약한데요. 그래서 2차 세균 감염까지 올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사진을 보시면 제 49살 당뇨 환자의 사례입니다. 종아리에 저렇게 건조해서 막 긁다 보니까 심하게 염증이 빨갛게 올라오고 장벽 아이고. 깨져서 피딱지 2차 세균 감염으로 진행을 해서 상당히 오래 치료를 하셔야 됐던 경우였습니다. 진짜 저는 뭐 이렇게 뭐 그냥 긁고 말고 뭐 이 정도일 줄 알았는데 사진을 보니까 이게 심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집에 정말 선물 받은 보습제랑 핸드크림 많은데 오늘부터 제가 전신에 다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꼭 바르시길 바랄게요. 예. 네. 겨울철 피부 건조 3대 질환 이번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방치하면 관절 심혈관이 위험해집니다. 좀 불안한데요. 건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굉장히 건조해 보이는 느낌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인가요? 네, 한자로 봤을 때 건은 마른 건이고 선은 우리 물고기 비늘 선자를 쓰게 되기 때문에 이름은 건선. 저도 발음이 헷갈리긴 하는데요. 건선과 건선은 완전히 다른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건선은 겨울에 나빠지기는 해요. 근데 건선은 유전학적인 이상, 면역학적인 이상으로 염증이 반복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경계가 명확한 홍반성 반 위에다가 각질이 여러 겹으로 이렇게 두꺼워져 있어서 거의 반짝반짝할 정도로 각질이 있는 면역학적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선은 주로 발생하는 데가요. 물리적 자극이 흔한 곳, 뭐 팔꿈치라든가 그다음에 두피라든가 무릎 같은 데 시작되고 좀 더 심하면 온몸으로 번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건선을 단순하게 피부과적 질환으로 보지 말자라는 연구 결과들이 20년 전부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선은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질환 중에 뭐가 있냐면 대사성 질환이 있죠. 고혈압, 당뇨, 비만 등하고 연결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건선에 동반되는 또 하나의 질환은 관절염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건선은 피부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신의 면역 질환이고 다양한 합병증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건선 환자는 참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주로 환자의 3분의 2가요. 우리가 사회적 활동을 하는 20대부터 50대 사람들이 3분의 2가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상하게 보죠. 어떤 경우에 제가 예전에 목욕탕을 간 적이 있는데 목욕탕에 이거 전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환자는 들어오지 마세요 하고 건선 환자 사진을 딱 붙여놓은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너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울하고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정신적으로 많이 삶의 질이 위축되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질환입니다. 전염병이 아닌 거잖아요. 아니죠. 네, 요거는 딱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선 같은 경우에 혹시 심하면 막 온몸으로 다 퍼지기도 하나요? 네, 조 교수님. 네, 퍼질 수도 있는데요. 네. 이제 보통 처음에는 몸에 몇 군데 생깁니다. 빨간 각질성 판이 생기는데요. 이게 사실 면역학적 질환이다 보니까 완전히 재발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국소적으로 생겼을 때 일단 바르는 약으로 시작하죠. 이게 치료 목표가 만성 질환인 만큼 호전시키고 호전된 상태를 유지하는 거다 보니까 처음부터 경구약 투여하지 않습니다. 바르는 약으로 시작해서 그거에 반응이 없거나 더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면 이제 자외선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거나 경구약 투여를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거에도 반응을 안 하는 심한 경우에는 최근에 나온 생물학적 제제라든지 신약 경구약이라든지 굉장히 치료가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준비된 사진이
혹시 있다면 좀 볼까요? 그러니까 건선이 심해지면은 어느 정도까지 퍼질 수 있는지 저희가 준비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네, 볼게요. 건선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리나 무릎, 팔꿈치에 주로 오는데요. 심한 경우에 두피에도 저렇게 각질이 겹으로 우수수 떨어지면서 빨간 판이 생기거나 손가락 말단부에 저렇게 생겨서 손발톱에 변형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럴 경우엔 손발가락에 관절염으로 진행을 나중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 얘기가 나왔군요. 네. 아, 피부 건조가 이렇게 또 심한 질환으로 이어질지 몰랐습니다. 네. 주의해야겠어요. 계속해서 피부 건조 3대 질환 세 번째 알아보겠습니다. 중증이면 실명과 치매 위험까지 오는 바로 아토피 피부염이었어요. 이것도 세상에. 건조함과 관련이 있는 거군요, 김 교수님. 모든 피부과 질환 중에 건조함의 끝판왕이라고 말할 수 있을 질환이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아토피 피부염이에요. 어느 정도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을 저희 환자가 저한테 몇 년 전에 준 사진이 있습니다. 저게 뭘 것 같으세요? 먼지 아니에요? 네, 환자가 하루 동안 자기 몸에서 나온 각질을 에? 모은 사진이에요. 예? 실제로는 저거보다 2배 정도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되게 아끼는 환자인데 그 환자가 참 슬프게도 얘기했는데 우리 그 진공청소기 AS 하는 기사가 와서 이제 무슨 석회공사 하냐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심하고요. 아토피 피부염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두 가지. 아까 말한 건조함, 각질이 심하게 나오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누가 봐도 가려워요. 건조하고 가려우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밤에 정말 긁어요. 벅벅 긁어요. 네, 그 벅벅 소리가 긁어요. 진짜 벅벅 나무 등골 먹는 소리가 나는데요. 엄마들 표현이 있죠. 아침에 일어나고 났더니 이불이 빨간 피로 물들었어요라고 얘기해서 저를 가장 속상하게 하는 질환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어린이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5명 중에 한 어린이가 아토피다 보니까 아토피 피부염은 어린이 질환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네. 많은데 실제 아토피 피부염은 최근에 되게 많이 늘었어요. 특히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다 보니까 많이 늘었는데 그중에 주의할 점은 성인 아토피 피부염, 중고등학생 아토피 피부염이 예전보다 더 많이 늘고 중증도가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아토피 피부염이 주변에 있다고 해서 그거 크면 나라고 치료를 방치해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질환이 될 수 있죠. 또 아토피 피부염을 저희가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진료실에 오는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이 힘들어하는 게 눈 때문이에요. 백내장도 많이 늘고요. 녹내장도 많이 늘고 가장 심한 경우에는 망막 박리로 실명에 이르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볼 질환은 절대 아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연구들에 의하면 아토피 피부염은 치매의 위험성을 높인다라는 연구들이 2020년 이후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아토피 피부염이 만이어라고 하는데 10,000명의 연도를 따졌을 때 57명이 생긴다고 하며 평균 다른 환자는 40대, 한두 명 정도가 돼서 27% 이상의 치매 발생률이 높아진다라는 연구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때 특히 중증의 아토피 피부염, 45세 이상까지 유지되는 피부염은 치매 위험성이 높다라고 해서 단순하게 태열로 지나갈 것이다라고 볼 수 없는 질환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